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들어보고 있는데요. 화요일은 IT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오늘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함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이제 보니까 미국에서 자동차 파업이 일어나는 동안 테슬라가 수혜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롯데를 틈타서 또 테슬라가 이번에 로봇을 공개하면서 사람들을 놀래켰다고요. 네, 아마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테슬라의 AI에 대해서 나왔었던 로봇 기억하실 텐데요. 네. 이번에 이 로봇이 엄청나게 이제 발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X로 이름을 바뀌었죠. 트위터 사이트에 테슬라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영상을 올린 건데요.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인간형 로봇인 옵티머스입니다. 근데 이 옵티머스가 AI 시각 인식 기능을 활용해서 이제 다양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은 푸른색 레고 블록이나 초록색 레고 블록을 이제 구분을 해서 서로 다른 그릇에 담거나 아니면은 세로로 놓인 블록을 가로로 돌려놓기도 했고요. 또 이제 이제 손가락이 정교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사람이 블록을 어지럽히거나 방해해도 오류 없이 이런 작업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그 흥미로웠던 게 예전에 이제 제대로 쓰지도 못했는데 이번에는 한 다리로 좀 약간 균형을 잡고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손바닥을 이제 합정한 요가의 그 나마스테 이런 동작 있잖아요. 네. 그런 동작도 이제 얘가 취하기도 했어요. 그만큼이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참 놀라운 변화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제 1년 만에 눈부시게 발전한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실제로 저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은 약간의 트릭이 있는데 원래 속도보다 1.5배 속이라고 하기는 해요. 그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당히 이제 움직임이 이제 인간의 거의 비슷한 7, 80% 정도는 인간의 비슷한 느낌을 내는 이런 동작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로봇이 제대로 서 있는 것도 휴머노이드 로봇은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굉장히 기술이 많이 발전됐는데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이 일론 머스크의 그 전에 있었던 AI 데이에서의 모든 어떤 그림을 보면 우리가 슈퍼컴퓨터인 도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차 그리고 이 로봇 그럼 이 두 가지가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페이스X 우주 여행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별도로 뭔가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할 때 테슬라의 AI에 대해서 보여줬던 거는 이 모든 것이 약간 사람으로 치면 하나의 뇌가 있고 그 뇌가 같이 동작한다라는 개념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거기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 슈퍼컴퓨터인 도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인공지능 클라우드 기반으로 한 이 그 테슬라의 인공지능 속에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 지금 완전 자율주행, 그러니까 FSD가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경로들도 기록되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이런 로봇이 움직이는 이 모든 형태들 이런 것들이 같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하나의 영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함께 공부가 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진화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게 상당히 주목을 받는 게 뭐냐면 처음에 일론 머스크가 이 테슬라 봇이라고 불렸던 옵티머스를 발표할 때 사람들이 제일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전에 있었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게 텀블링하는 이런 백덤블링하고 이런 로봇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량 생산은 어렵고 이제 한두 대를 갖고 이제 만드는 그게 거의 수십억 수백억 정도의 이제 비용을 투자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드렸던 이 일론 머스크의 옵티머스 봇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한 2만 달러. 그러니까는 한 중고차 가격보다 안 되는 거죠. 우리로 치면 1,400원 치다고 하더라도 2,80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형태가 과연 어떻게 나올까에 대한 궁금증이 이제 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쨌든 스펙으로 얘기 나오는 거 보면 2,800만 원 정도 수준이면 예전에 쓰지 못했던 게 이렇게 움직이기도 한다. 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확실히 기존에 있었던 로봇보다 가성비가 훨씬 좋으면서도 얘에서 좀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되는 것이냐라는 것들에 특히나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해외에 나오는 레포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 일론 머스크가 만들고 있는 어떤 테슬라 자율주행 차보다도 오히려 이런 로봇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슈퍼컴퓨터 도조의 어떤 파워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런 로봇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또 빠르게 안착을 하게 될지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이 테슬라의 AI 기술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우리가 이게 대량 생산될까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조금 과장하는 면은 있습니다. 조금 있죠. 과장하는 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로는 2020
2025년 혹은 뭐 2028년 안에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빠르게 생각을 하면 한 2년 안에 이런 것들 한 2천만 원, 3천만 원대 로봇이 공장에서 뭐 예를 들면 테슬라 차를 만드는데 활용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제 좀 확장을 시키더라도 5년 안에는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안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AI가 과연 어디까지 진화할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 지금은 단순히 얘가 움직이는 형태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최근에 이 챗GPT 같은 녀석들을 보면 결국 다 말하는 것에 상당히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확실히 근데 최근에 느끼는 거는 이 일론 머스크나 이제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확실히 좀 느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테슬라, 그 트위터, 그러니까 X죠. X를 유료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데이터 이제 우리가 쓴 글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움직이거나 또 그걸 활용할 때 돈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런 언어라고 하는 것들의 중요성 그리고 이 언어를 통해서 AI가 학습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것들까지 합쳐지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있는 로봇이 단순히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아주 편안한 대화까지 할 수 있는 이 수준까지도 진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아무래도 저희가 또 인공지능이나 로봇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의 일자리랑도 연관이 좀 클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로봇이 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뉴욕에서요, 미국 이제 타임스퀘어에 있죠. 거기 지하철역에 우리 예전에 그 스타워즈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SF 영화인 스타워즈의 R2D2라고 하는 로봇이 나와요. 약간 로켓 비슷하게 생긴 이런 건데. 그 형태의 경찰 로봇이 이번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 제작업체인 나이스코프사가 제작한 이제 K5라고 하는 이제 그 로봇 이름인데요. 그 시험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한 160cm 정도 되고요. 바퀴가 이제 장착이 됐는데 이게 이제 4개의 카메라가 부착이 돼서 360도 이제 주변을 지나는 행인의 모습과 상황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인권 단체들의 우려가 있다 보니까 안면 인식 기능은 없고 그냥 이제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정도까지만 있는데요. 실제로 이 K5가 이미 뭐 공항이나 병원, 그다음에 쇼핑센터, 카지노 같은 데서도 성능이 검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런 게 인간 시급에 비해서 싼지도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로봇 하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는 게 아니라 대여제예요, 대여제. 그러니까 임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임대 가격이 시간당 $9. 그러니까는 지금 뭐 이제 뭐 아주 환율을 계산을 하더라도 한 12,000원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미국에 있는 뭐 임금을 봤을 때 그렇게 높은 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애덤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국 기준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비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좀 사람들에게 좀 생각하는 바가 많은데 로봇은 화장실도 안 가고 식사 시간도 없이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니까는 정말 그 시급 그대로 끝까지 이제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언제 움직이느냐?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이제 운행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조정 없이 스스로 판단에 작동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경관 한 명과 조를 이루어서 움직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형태들이 많아지는 것들은 이제 가격 수준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오히려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 2021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제 현대차가 인수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 스팟이라고 하는 이제 개 모양의 로봇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 2021년에 현장에 이제 로봇 경찰견이 뉴욕에 투입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민 감시용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인권 단체의 반발로 배치가 이루어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약간 뭐 모습을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약간의 뭐 사람의 얼굴 자체를 인지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사람이라는 건 인지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그만큼의 또 변화,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이 로봇에 대한 인식도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로봇이 좀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생성형 AI도 같이 발전을 하고 있죠. 네, 또 이번 주에도 또 여러 가지 업데이트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원래 이런 뭐 AI 스피커 하면은 가장 이제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게 알렉사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마존의 알렉사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 최근에는 약간 밀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번에 한 번 더 진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알렉사가 딱 뭔가 명령하는
것만 듣고 네. 그 외의 건 아예 대답을 못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이제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알렉사 2.0이 됐습니다. 네. 그럼 이게 이 안에서 어떻게 되냐?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오늘 날씨는 어때? 뭐 이렇게 하면 당연히 대답하는 건 잘할 수 그렇죠. 있고요. 네. 그거 말고 뭐 예를 들면은 내 거실 우리 집 지금 거실이 엉망인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로봇 청소기를 알아서 이제 작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구글의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생성형 AI 여러 가지 기술을 이제 발표했고 또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 채널을 분석을 AI가 자동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AI 인사이트라는 걸 통해서 시청자들이 뭐 주로 보는 콘텐츠나 관심사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영상을 기획하고 초안을 작성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 또 뭐 영상에 대한 내가 이런 영상이야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맞는 AI 이제 적절한 배경음악까지 골라주는 뭐 이런 서비스를 이제 내년에 출시할 것으로 나오고요. 그 외에 또 최근에 그 유튜브 쇼츠가 상당히 유행이잖아요. 유튜브 쇼츠를 아주 쉽게 만들어주는 도구. 그러니까 약간 틱톡에서 만들고 있는 캡컷하고 비슷한 도구가 이번에 안드로이드 전용이긴 아직 하지만 베타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AI의 좀 진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또 구글의 AI 챗봇인 바드라는 녀석이 있잖아요. 네. 그 녀석 같은 경우에는 크롬, 우리가 알고 있는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에 확장 익스텐션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해서 좀 다양하게 연동해서 개인 비서를 쓸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는 이제 영어권 국가에서만 되는 상황이라 우리나라에서는 되진 않는데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외에 그림을 잘 그리는 챗GPT,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 그리는 쪽에서 달리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그 달리가 버전 2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또 버전 3가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의 챗GPT 유료 사용자들에게 향후에 오픈될 것으로 또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챗 GPT를 만들었던 오픈 AI도 이제 또 기술을 새롭게 출시를 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로봇하고 그다음에 이 생성형 AI가 어디서 만날까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뭔가 로봇의 음성으로 대화하는 쪽이잖아요. 근데 그쵸. 이게 진짜 실제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게 바로 오늘 이제 미국 시간으로 어제 정도인 것 같아요. 어제 오픈 AI에서 드디어 사람과 대화를 하는 앱의 형태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챗GPT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글자를 타이핑하면 거기는 대답을 이제 글자로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아직은 출시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될 거예요라고 한 영상들을 보게 되면 그냥 음성으로 대화하고 음성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UI상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너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얘기하면 여기에서 알아서 이제 뭐 영어로 똑같이 대답을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 외에 또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미지의 형태들을 보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내가 특정 이미지를 주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아니면 이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까?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목소리로 대화를 하게 되는데 네. 이게 뭐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남성이나 여성 등 한 5가지 음성에서 고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니까 더 이상 뭔가 우리가 인공지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고 할 때 어떤 뭐 글자적인 제한 아니면은 내가 어떤 인터페이스적인 제한이 갈수록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이제 오늘 주제가 로봇이랑 인공지능에 대해서 기술력이 상당히 좀 빨리 발전하면서 인간을 좀 대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실 이 과정 속에서 인간의 역할도 좀 상당히 궁금해지고요. 네. 어떻게 좀 로봇과 인공지능 시대에서 좀 살아가야 될지 궁금한데 이번에 소장님이 또 관련한 내용을 책으로 내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겼을까요? 네, 그러니까 과연 이러한 그 AI 시대에서 인간이 지워질 것인가, 아니면은 인간이 더 선명해질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좀 이제 전문가분들과 토론을 하고 이걸 갖고 좀 내용을 내기도 했는데요. 네. 최근에 확실히 좀 변화가 큰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AI가 계속 내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하니까 그거를 갖고 약간의 뭐 소송이나 뭐 여러 가지 형태들도 들어가고 시작하는데 실제로 최근에 며칠 전에도 미국 유명 작가들이 오픈 AI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서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내 소설을 얘네들이 학습해서 쓰니까 내 소설 쓰지 마라고 하면서 막기도 하죠. 하지만 이미 학습된 데이터를 이거가 정말 만들어진 건지 안 만들어진 게 참 애매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AI가 만드는 데이터의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실제로 지금까지 이 생성 AI 있잖아요. 그 네. 이미지를 만드는 게 150억 개가 넘었다고 그래요. 와, 정말 네. 이제 뭐 해봤자 2년이 안 되는 시간인데 엄청나네요. 네.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이게 150억 장의 원래 사진을 찍을 때 도달한 게 한 150년 걸렸다고 하거든요. 근데 150년 걸려서 사진이 150장이 생겼는데 야, 이 생성형 AI가 생긴 지 1년 반, 2년 됐는데 150억 장이니까
정말 인간의 어떤 속도를 뛰어넘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결국엔 이런 관점으로 보면 양적인 관점, 그러니까 뭔가 인간이 뭔가 엄청나게 기계적으로 만들어내는 네. 이런 쪽은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하더라도 AI를 뛰어넘긴 좀 쉽지 않을 것 어렵죠. 같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뭘 해야 될까라고 하면 내가 하는 일이 그냥 AI처럼 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경쟁력이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이렇게 AI가 만들어진 성과물을 활용해서 그 안에 있는 깊은 생각이나 통찰을 끌어내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뭐 예를 들면 이걸 주식시장으로 좀 비유를 하면 단순한 뭔가 리서치 보고서는 AI가 이제 훨씬 더 잘 만들 거예요. 네. 그럼 그거를 갖고 내 의견을 주장하거나 그걸 갖고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판단과 책임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인간이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조금 더 선명해지는 오히려 이런 기회, 이런 시대에 조금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단순히 AI가 하는 일과 비슷하다, 뭐 진배 없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이 좀 지워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냉정하게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적인 부분보다는 질적인 부분 그리고 사고적인 능력인 부분에서 인간의 경쟁력이 좀 돋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런 생성형 AI가 풍부하게 늘어나고 있고 기술력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서 인간의 역할은 무엇일지 궁금하신 분들은 소장님의 책을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에서는 오늘 또 기술력과 관련돼서 인간과 어떻게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고찰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는 고금리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장기 국채 금리도 좀 큰 폭으로 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여전히 시장은 불안한 모습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추석 연휴가 길게 또 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는 2거래일밖에 이번 주는 남지 않았는데요. 잘 대응해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전략들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